하루는 24시간.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일까요? 주변에 일 잘하고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을 보면 일에 대한 집념과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 이러한 열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죠. 그런데 이 열정의 형태에 따라 우리는 존경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보이곤 하죠. 워커홀릭과 일을 즐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 자체에 몰입하면 워커홀릭이고 일이 주는 가치에 몰입하면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즐길 수 있어야 그 산출물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죠. 일을 끝내고 그 다음 일이 걱정되기보다 보람과 뿌듯함이 느껴진다면 그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일을 성실하고 스마트하게 그리고 즐기며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노하우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스마트 워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1% 시간 관리법. 지은이 김지현, 편행곳 도서출판 성한당. 시간 관리의 관점 바꾸기. 어떤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하루 걸릴 일도 1시간에 끝낼 수 있다. 시간 관리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줄 관점 바꾸는 방법을 알아본다. 더 나은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적어도 수년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시간 관리의 2가지 왕도. 시간 관리는 2가지만 엄수하면 된다. 하나는 남들 잘 때, 놀 때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이다. 둘은 남들이 서너 시간 걸릴 일을 1시간에 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에 대한 성실함과 열정이며 후자는 지식과 역량에 관한 것이다. 둘 다 노력에 의해 발전시킬 수 있지만 후자보다 전자가 더 빠른 시도가 가능하다. 시간 관리에 당장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게으름과 싸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왕도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그 왕도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남들보다 적은 시간을 들여 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러한 업무 역량과 지식은 꾸준한 성실함 속에서 축적되어 가기 마련이다. 그 축적의 깊이와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바로 스마트한 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도구를 사용하면 같은 시간에 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좋아진다. 또한 보다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 즉, 스마트한 툴을 활용하면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업무 지식과 스킬이 높아진다. 그와 동시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는 왕도의 첫걸음은 시간을 유용하게 관리해주는 툴, TOOL, 툴들을 이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단, 그런 툴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당연히 그 툴을 사용하는 최초 1년간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망설이지 말고 당장 뭐든지 시작하자. 직장 생활 7년 차가 넘는 시니어급의 시간 관리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 바로 망설임이다. 망설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씨앗을 싹 틔우지 못한다. 이것은 시간만을 낭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업무 관리의 실패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천운의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기회를 천운이 아닌 수많은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천운의 기회를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쳐 성공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심정으로 매사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뜸을 들이다가는 진정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왜 그런 망설임이 생기는 것일까?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것을 잘할 수 있을지, 잘한다 해도 내게 어떤 득이 있을지 따져서다. 또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다. 지금도 이것저것 바쁜데 괜히 했다가 하던 일마저 영향을 받으면 어떨지 걱정이 돼서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은 매사에 망설이기 마련이다. 망설임은 나이 40대 이상의 중년에게나 필요한 미덕이다. 아니, 오히려 40대 중년 직장인의 삶 속에는 그런 망설일 수 있는 새로운 일감조차 없을 확률이 높다.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우선 도전하는 것이 맞다. 업무 파급 효과에 따라 강약 조절하기. 몸은 하나라서 동시에 여러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100%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일을 마감 시간까지 맞추면 되지만 주어진 시간이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업무 파급 효과를 예측해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업무 조정을 통해서 순위에서 밀린 일은 마감일을 지연시켜야 한다. 물론 그렇게 마감일을 늦춰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시자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마감일을 모두 늦출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의 산출물 퀄리티를 낮출 수밖에 없다. 즉,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퀄리티를 맞추고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시간을 덜 투입해서 퀄리티를 낮추어 마감 시간을 맞춰야 한다. 퀄리티를 낮춘다는 것은 업무 결과물이 부실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므로 업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과물의 퀄리티를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감을 잘 찾는 것 또한 훌륭한 시간 관리의 한 방법이다. 사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똑똑한 인재들의 부족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균형감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맡은 모든 일에 대해 완벽한 결과물을 얻고자 하면 결국 업무 마감 시간을 완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러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사소한 일조차도 퀄리티를 최고로 맞추고자 시간을 안배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의 마감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은
100%가 아닌 50% 수준의 퀄리티로 낮추어 완료한다는 생각으로 동시에 여러 일을 잘 수행하는 스스로와의 타협이 필요하다. 목표와 측정을 토대로 성실함을 단련시키자. 업무 집중을 위한 디지털과의 밀당. 집중의 시간대를 설정해서 매일 해당 시간에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때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대한민국 서점가를 강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니다. 일부는 아침이 아닌 저녁, 한밤중에 더 업무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 저녁형 인간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것보다 아침을 늦게 시작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 즉,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차분히 자리에 앉아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싶어도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와 잦은 회의, 시끄러운 주변 환경에서는 연속적인 생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없다. 몰입을 하기 위한 환경과 시간을 비워두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새벽, 아침 또는 오후, 밤으로 집중하기 쉬운 시간대가 다르다. 자신에게 맞는 집중의 시간을 찾아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 즉, 업무 집중 시간제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한 시간만큼은 메일 확인이나 전화통화, 회의 등을 피하도록 한다. 일은 즐기면 창의력과 집중력은 따라온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역량이 미흡해도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역량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일에 푹 빠져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TV에서나 어렵게 찾을 수 있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널려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좋아한 일을 찾지 못한 채 일의 노예가 되어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일과 취미는 다르다. 일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 과정은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좌절과 고통, 인내의 시간은 필수다. 취미는 그에 비하면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굳이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일을 취미를 찾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평생의 업을 삼고자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나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그 직업을 하는데 어떤 고단함이 있고 어떤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최종적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 가수가 무대에 오르고 나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전까지 무슨 준비를 하고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다면 바로 그 일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게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직업들을 찾아보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볼수록 좋아할 일을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엉덩이의 힘으로 머리를 이겨라.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함을 이길 순 없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결국에 거북이가 이기는 것처럼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을 잔꽤 많은 머리로 이길 순 없다. 인생은 1, 2년으로 성패가 갈리지 않는다. 수십 년의 마라톤에서 핵심적인 시간 관리 비법은 성실함이다. 성실함이 결국에는 스마트함을 이긴다. 단, 성실하기만 하면 절대 스마트함을 이길 수 없고 더 성실한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 또 그렇게 매년 성실하게만 일하다가는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스마트한 역량을 키워야 좀 더 여유로운 성실함으로 일처리를 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 작은 목표로 큰 목적 달성하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명감이나 책임감보다 더 훌륭한 방식은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느끼는 희열이다. 너무 멀리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별은 허황된 꿈이기에 그것을 잡으려는 의지를 초라하게 만든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잡을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손 닿을 곳의 목표는 용기를 북돋워 준다. 산을 올라갈 때 정복해야 할 정상이 너무 높으면 오르고 싶은 의욕이 꺾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라는 자기 세뇌는 정상 회복에 대한 의지를 불태워주기 마련이다. 성실하게 일을 꾸준히 하려면 목표를 아주 작은 단위로 잘게 부숴 작은 목표를 하루하루 달성하며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표를 작게 세워 조금만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의지를 북돋게 만들어준다. 특히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즐거움과 보상을 누려야 한다. 그 보상은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단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목적이다. 산을 오르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인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오르는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와의 소통을 통한 유대감을 가지고자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그 목표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목표 달성 과정에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적을 늘 유념하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목표가 숫자 중심의 정량적이라면 목적은 의도 중심의 정성적이다. 여러분은 지금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소책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시간 관리의 관점 바꾸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 닿으셨나요? 저는 업무 파급 효과에 따라 강약 조절하기 중에서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 처리하는 방법, 즉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은 100%가 아닌 50% 수준의 퀄리티로 낮추어 완료한다는 생각으로 동시에 여러 일을 모두 수행하는 스스로와의 타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모든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100%의 퀄리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과의 타협, 스스로와의 타협이 필요한 거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시간 관리의 시작. 할 일 잊지 않기. 오늘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가? 그 할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가?
할 일이란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나 한 달 걸리는 커다란 규모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오늘 내가 할 작은 업무들을 말한다. 그럼 오늘 할 일을 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to-do를 정확하게 잊지 않고 자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스킬을 습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간 관리의 훌륭한 명언 중 하나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라는 말처럼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철칙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할 일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철칙 하나를 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잊지 않도록 기록해 두어야 한다. 기억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한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두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은 다이어리나 포스트잇 혹은 컴퓨터의 바탕화면 그 어디든 좋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곳에 할 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o-do 기록의 원칙. 할 일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원칙이 있다. 먼저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번호를 매기고 맨 뒤에 마감 날짜를 기록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10분 내 끝낼 수 있는 할 일을 가장 먼저 한다. 10분 내 처리 가능한 빠르게 마감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다. 즉,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가장 먼저 완료하는 것이 좋다. 일의 양이 많아지면 심리적 압박감에 의해 시간당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즉시 처리 가능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서 to-do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시간 관리의 10계명. 자투리 시간과 업무 지체 지점 찾아내 효율화하기. 업무를 보는 7시간 내내 집중력이 높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은 집중과는 거리가 멀다. 시끄러운 회사 내의 소음과 전화벨 소리, 각종 회의와 부산한 주변 분위기 속에서는 집중을 할래야 할 수 없다. 또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고 짧다. 그러므로 업무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간에는 집중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단순 반복 작업이나 정리 작업,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에는 비부가가치 업무를 찾아 하는 것이 좋다. 자투리 시간 활용법.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최후의 비결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 24시간을 철저하게 아껴 쓸 수는 없다. 물을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낭비되듯이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시간 역시 졸졸 흘러내리는 물처럼 낭비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낭비되는 시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루를 돌이켜보면 많게는 2-3시간, 적게는 1시간가량 피치 못하게 낭비되는 시간들이 있다. 이 같은 자투리 시간은 줄이려 노력하지 말고 이 시간에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자투리 시간에 비부가가치 업무를 처리하면 시간 효용성이 높아진다.
자투리 시간의 사례. 하나, 기차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간. 둘, 병원이나 치과를 찾았을 때 기다리는 시간. 셋, 비행기 안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넷, 전화 중 대기하고 있는 시간. 다섯, 예상보다 일찍 직장 혹은 회의장에 도착해서 소비해야 하는 시간. 여섯,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각 자투리 시간은 짧게는 수분, 많게는 수십 분이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불필요한 메일을 정리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거나 간단한 메모를 하는 등 다양한 일 처리가 가능하다. 혹은 비부가가치 업무가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소리와 함께하는 자투리 시간. 우리는 컴퓨터처럼 멀티태스킹에 익숙하지 않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오감은 각각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두 손과 발로 운전을 하며 눈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감이 서로 동시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청각은 시각과 달리 동시에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투리 시간에 책을 보는 것보다 소리를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팅 혹은 오디오로 녹음한 회의록이나 강연 등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다. 책이나 기사 내용을 mp3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자투리 시간에 듣는다면 운전 중이나 출퇴근 시간을 보다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 다른 앱 등에서는 뉴스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보이는 레코더나 스마트폰의 녹음 앱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메모를 녹음할 수 있다. 시간 관리를 위한 기기와 사물. 스마트폰의 생산적인 활용. 스케줄 관리와 알람. 캘린더 기능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워크의 도구이다. 스마트폰 이전만 해도 다이어리나 포스트잇에 일정을 기록해서 사용했는데 그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스마트폰 캘린더는 보기 좋게 일, 주, 월별 일정을 볼 수 있고 즉시 수정할 수 있으며 지난 일정이나 앞으로의 스케줄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알람 기능은 유용하다. 스케줄 임박 전 10분이나 30분, 1시간 등 알람을 설정해도 잊지 않도록 하기 좋다. 무엇보다 캘린더에는 미팅 위치와 내용을 넣을 수 있어서 해당 장소를 터치해 카카오 맵이나 티맵을 실행해 지금 위치에서 미팅 장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금세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캘린더 기록 시에 내용을 넣을 수 있어 회의 목적이나 참석자 등에 대한 내역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 미팅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다. 효과적인 기록 장치.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강점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고 늘 휴대하기 때문에 촬영과 녹화, 녹음을 통해 기억에 남기고자 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의하며 화이트보드에 메모한 것을 촬영해서 기록할 수 있고 강연이나 세미나의 발표 내용도 영상이나 음성으로 레코딩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라는 앱은 화이트보드에 기록된 내용만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장해 준다. 또한 문서나 명함을 보다 선명하게 촬영해 주기도 한다. 사각형의 종이를 조금 기울여 촬영하더라도 반듯하게 교정해 줄 뿐 아니라
PDF 문서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마치 스캐너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리멤버라는 앱은 명함을 촬영하면 명함 내에 기록된 회사명, 이름, 연락처, 메일 주소, 회사 주소 등의 정보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스마트폰 주소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스마트폰의 기본 앱으로 탑재된 음성 메모나 녹음기 앱을 이용하면 운전 중이거나 걷는 중에도 쉽게 메모할 수 있다. 또 헤이 카카오 앱에서 제공되는 받아쓰기 기능은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지 않고도 문장 입력이 가능하다. 훌륭한 스마트워크의 동반자 태블릿과 전자책. 최근에는 컴퓨터보다 노트북을 보급하는 기업들이 늘었다. 노트북을 모니터나 키보드와 연결하면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고 성능도 컴퓨터 못지않아 노트북을 보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태블릿은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노트북처럼 성능이 뛰어나지도 스마트폰처럼 휴대하기도 애매한 태블릿은 스마트워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디서나 메모하며 독서. 더 잘 일하려면 더 많은 학습을 해야 한다. 학습에 책만한 것은 없다. 그런데 한 권, 두 권 책을 사다 보면 보관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출퇴근, 외근, 출장, 휴가 중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때 태블릿은 빛을 발한다.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책 앱을 설치하면 온라인으로 책 구매 후 그 즉시 볼 수 있으며 수많은 책들을 저장하고 비행기에서, 카페에서, KTX에서 볼 수 있다. 전자책의 최대 장점은 책을 읽다가 기억에 남는 페이지는 책갈피를 하고 형광펜으로 표기하고 직접 메모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내용은 검색해서 볼 수도 있다. 쓱싹쓱싹 디지털 펜으로 메모하기. 종이와 펜의 최대의 장점은 머릿속에 떠오른 상념과 생각을 필기로 언제든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블릿도 전자펜을 이용해 종이에 필기하듯 메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텍스트가 아닌 그림이나 다이어그램, 생각들을 스케치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컴퓨터,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으며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버리면 종이에 쓱쓱 펜으로 스케치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그 느낌을 잊어버리게 된다. 태블릿과 전자책은 종이와 펜이 주는 정리의 기술을 잊지 않도록 해준다. 일명 구글 타이머라 불리는 타임 타이머. 이 타이머는 최대 1시간을 기준으로 분별로 타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타이머야 스마트폰 앱에도 있고 여러 시계가 있는데 이 타임 타이머의 특징은 시각적 효과이다. 남은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집중해야 할 시간을 설정하면 빨간색으로 남은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주의력이 흐트러지면 마음을 다져잡게 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각이 주는 효과가 상당하다. 처음에는 10분, 20분에서 시작해 차츰 늘려 60분으로 늘려 나가기 시작하면 집중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타이머로 설정한 시간 동안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알람, SNS, 전화 등은 모두 차단한 채 오로지 집중할 것에만 신경 써야 한다. 업무 협업을 도와주는 SW. 마지막으로 내가 실제 업무를 보는데 가장 많이 애용하는 협업 툴을 소개한다. 회사 생활과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툴들이다. 이들 툴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면 업무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드롭박스와 대용량 첨부 파일.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환경일 리는 없지만 대개 세대가량의 컴퓨팅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직장인일 것이다.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현대인이 주로 이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이다. 여기에 조금 더 사무, 업무, ICT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데스크탑 한 대와 태블릿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내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컴퓨터들을 이용한다. 윈도우가 탑재된 노트북 2대와 데스크탑 1대, 그리고 회사와 집에 아이맥 각각 1대, 그리고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5대가량 스마트폰이 현재 이용 중인 기기들이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3대 이상이 되는 경우 각 기기들에 저장된 파일들을 각기 따로 관리하면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이때 유용한 것은 디지털 기기별로 같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MS 원드라이브, 네이버 마이박스 등이 그것이다. 이들 서비스를 컴퓨터, 노트북, 맥, 그리고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동일한 파일을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늘 같은 파일을 동기화해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회사에서 작성 중인 문서도 노트북에서 바로 열어서 확인하고 집에서 해당 파일을 참고할 수 있고 다시 아이패드에서 문서를 열고 수정하면 이 모든 디지털 기기에 적용된다. 또 작업이 완료된 문서를 상대에게 전송할 때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을 복사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다. 만일 파일을 전송할 때 이 같은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웹하드나 한메일, 네이버 메일 등에서 제공되는 대용량 첨부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특히 웹메일의 대용량 첨부 파일을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1GB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쉽게 전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스마트 워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1% 시간관리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Won't you let me dream that you're mine again for just one dance? S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ver you. So let me dream if my dreams can come true. I know you remember what we used to have. You wanna throw that all away. How it makes me feel so sad. Won't you let me dream? For what else can I do? Won't you let me dream? If my dreams can come true. I know you remember what we used to have. You wanna throw that all away. How it makes me feel so sad. Won't you let me dream? What else can I do?
let me dream if my dreams can come